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V입니다. 오늘 1단원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내 생활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제 교과서는 18쪽부터 21쪽까지 1단원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약속합니다 돌아보기 그리고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약속합니다 돌아보기. 여러분들 여기 잘 실천했나요? 잘 실천했나요? 아마 잘 실천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몇 가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실천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실천하면서 느낀 점, 이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매일매일 하기 좋을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때에 따라 다른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 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다음, 실천 후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서 그리고 실천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 내가 좀 더 자주적이 됐나요? 내가 약속한 걸 지키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이 되었나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요. 만약 이 실천이 어려웠다면 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귀찮아서? 뒤로 미뤄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웠다던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합니다 자체는 어떤 친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친구들은 어떤 도움을 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온라인 학습 상황이었으면 도움을 주기 어려웠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앞으로 더 잘 실천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도 있어요.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칠 점이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기. 2단계, 일찍 자도록 해야 할 일 미리 하기. 숙제나 준비물 챙기는 거. 3단계, 자기 전에 알람 맞추기. 띵동띵동 알람 울리는 거요. 4단계, 10시 이전에 자기. 그래서 막 드라마 보거나 그런다고 해서 늦게 자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좀 일찍 자면은 더 일찍 일어나기 쉽겠죠. 마지막 5단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서 곧장 씻기.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어서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입고 온 옷을 친구들이 놀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대충 입고 온 게 아니야. 늦잠을 자서 아무렇게나 입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신경을 써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입고 왔어. 근데 친구들이 놀려. 그게 뭐야? 이렇게 놀린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내가 자신감 있게 입고 왔기 때문에 나 자신감 있게 입고 왔어. 내 개성 있는 옷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선생님은 약간 이 1번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떨까? 만약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다고 느낀다면 자주정을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내가 그렇게 정말 막 입고 와서 늦잠을 자서 아무거나 집어왔을 때, 그럴 때 저렇게 느낀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입고 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신경을 써서 입고 왔을 때 그런다는 건 너무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자주적인 생활이라고 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떳떳하면 되잖아요. 내가 자신감 있는데 뭐가 문제야? Why not?
다음, 자주적으로 생활한다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자존감이 있다면 남의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자신 있게 얘기할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나의 스타일 멋있지 않니? 자, 그럼 몇 가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그래 결심했어 로 가볼게요.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 결심했어. 자, 역할놀이를 하면서 자주적인 삶의 행동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활동 방법입니다. 첫 번째, 놀이를 할 상황을 정하고요. 두 번째, 선택한 상황에서 자주적일 때와 자주적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합니다. 세 번째, 역할놀이를 하며 자주적인 모습과 자주적이지 않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각각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그래! 결심했어! 를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쉽죠? 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예시로 나온 것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룰 때, 하던 일을 모두 끝마쳐야지, 미루었다 다음에 하지 뭐. 이 두 가지를 하기 전에 그래! 결심했어! 하던 일을 모두 끝마쳐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용기가 없을 때, 내가 입은 옷을 보고 친구들이 놀릴 때, 맡은 일을 대충 할 때, 직접 쓴 글을 발표하기 어려울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쉽게 포기할 때, 또 뭐 아침마다 엄마가 깨워야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이 정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심했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교과서 20쪽으로 더 가볼게요. 자주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써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써볼래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겠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스스로 잘하겠다.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말로 말이에요. 21쪽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음 부름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봅시다. 세뮤얼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하늘은 자기 자신을 돕는 자를 돕는다. 원래는 영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적인 생활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자주적인 사람들이 지닌 삶의 태도와 행동 방식은 어떠한가? 자주적인 사람이 되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다 배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자주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신감도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살펴보고 더 잘하려고 노력해보는 것 관련해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뿅! 자주적인 생활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5개를 색칠할게요. 두 번째, 자주적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익혀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고 잘 판단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요. 자주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면 별 5개까지 만점 줄 수 있겠죠.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을 적어본다면, 지금처럼 계획을 잘 세워서 스스로 잘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지혜의 쉼터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나의 소원. 백범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의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정신으로 꼽히운 한글 타자기. 유명한 안과 의사이던 공병우는 외국어로 된 안과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하던 중 한글의 과학성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눈병을 고치는 일이나 연구는 외국인이 해줄 수 있지만 한글의 과학화는 한국인이 해야만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과학화해 한글의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주적인 생각과 태도로 한글의 과학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글 타자기가 있었지만 손으로 쓰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무척 느렸습니다. 그는 보다 빠른 한글 타자기를 개발하려고 영문 타자기를 분해해 기계의 구조를 익히고 한글에서 자주 쓰는 소리를 분석해 연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따른 속도가 빠른 타자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주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마침내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한글을 온전히 쓰는 빠른 길은 많은 사람이 한글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한글 기계가 자꾸 나오면 한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겐 남을 돕는 일 중 가장 가치 있고 큰 일이 한글의 과학화를 위한 일입니다. 자, 우리 잘 읽어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해지는 세상. 이름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네, 여기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신나는 수업 광TV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